이거 너무 떨려요 지금. 네. 이거 약간 저는 화장실 병원을 갔다 와도 될까요? 네, 오늘은 제 건강 상담을 위해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저희 소화기내과 대장 전문 파트 군 교수님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데 급동 증상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진짜 언제 한번 구현정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진료를 보려고요. 언니, 제가 원래 마라탕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마라탕을 먹고 밤에 잘 먹었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진짜 막 화장실 가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식은땀 나고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갈까 생각하다가 이게 막 교수가 급동 때문에 응급실 온다 이것도 너무 웃겨서 내가 죽을 힘을 향해서 참았는데 자주 이러긴 하는데 이거 뭔가 병이에요? 일단은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드시거나 네.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네네. 보통 저도 그렇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학회에서 큰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음날 네. 뭔가 이제 나에게 큰일이 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한 몇 시간 전부터 네. 이제 불안감과 함께 네. 심박동도 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배도 부글거리면서 갑자기 이제 설사가 나오고 그런 적도 이제 있죠. 그러다 배도 아플 수가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요새는 이제 환자분들이 똑똑하셔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증상을 찾아보면 뭐 과민성 장증후군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해서 이제 외래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진단 기준이 조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복적으로 복통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있으신가요? 저 회의 때 자주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리 없이 사라지셔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선생님 진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네네. 응원한 적이 저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반복적인 복통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을 하는 습관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거랑 관련이 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배변 습관을 네네. 하면은 횟수가 네. 뭐 평소보다 이제 내가 이제 예전에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잘 봤는데 요새는 막 하루에 막 3-4번씩 화장실로 뛰어간다 이런 거를 이제 횟수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네네. 반대로 또 횟수가 너무 느려져도 네네. 원래는 뭐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봤는데 그쵸. 요새는 막 일주일에 한 번 네네. 쥐어 짜낼 정도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횟수의 변화가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형태 네네. 대변의 형태를 네네. 이제 봤을 때 좀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사실 이제 대변의 네. 형태를 우리가 네. 사실 이제 물을 내릴 때 네. 자기 이제 변의 형태를 이제 잘 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일수록 이제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제 대변 형태가 어떤지 좀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변이 이제 제가 이제 진료할 때 많이 쓰는 말이긴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형태를 잘 형성하면서 뭉쳐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동글동글 토끼똥처럼 딱딱한가요? 염소똥. 아니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막 풀어져서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나요? 그런 식으로 여쭤보는데 사실 그렇게 의사들이 꼬치꼬치 대변의 형태를 물어보는 것도 그게 이제 어떤 진단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브리스톨 스툴 스케일이라고 브리스톨 스툴 스케일 변의 모양을 1번부터 7번까지 또 그걸 자세하게 이제 나눠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저희가 좀 띄울게요.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의 변이랑 내가 실제로 그 물 내리기 전에 본 변이랑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의사 선생님들도 이분은 이제 물음변 형태구나, 이분은 이제 변비현 형태구나, 그걸 좀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팁이 이분은 이제 만만치 않은 환자분이시구나, 내가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변 형태가 변하고 이제 통증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요게 이제 한 며칠 동안 내가 그냥 부글부글 했다 그래도 진단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주 1회 정도는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 네, 이거 네. 이상이 되어야 네.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의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원래 저는 설사를 자주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설사할 때랑 급동처럼 배 진짜 아프면서 떼굴떼굴 구를 때랑 또 다르긴 하거든요. 약간 느끼는 게. 근데 어쨌든 이 떼굴떼굴 구르는 급동 증상도 네, 언니 말씀으로는 지금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이제 네. 통증이랑 변수 간의 급동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오래됐다 그러면 그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또 그게 헷갈리는 게 네. 통증이 없고 네. 나는 그냥 물음변만 본다.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난 다음날 물음변을 너무 심하게 보는데 그게 이제 병이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술도. 네네네. 그걸 또 우리끼리 말로는 술동이라고 부르긴 한데 그게 상당히 이제 분포가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제가 네. 여쭤보면. 그래서 네. 이제 대장내시경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네. 찾아들 오시는데 네. 그걸 또 의사들이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로마 기준이라고 아, 로마에서 로마 또 기준. 의사들이 로마 기준. 이제 네. 로마의 휴일의 도시 로마에서 네. 모여가지고 네. 또 그 기준을 다 나눠놨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네. 나나 배는 안 아픈데 네. 설사를 좀 자주 한다. 네. 그러면 그걸 또 기능성 설사 이렇게 기능성 이제 설사. 분류를 또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가 안 아프시고 네. 설사를 내가 좀 자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뭘 잘못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 네. 그럼 나는 이제 기능성 설사군에 속하겠구나.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정상에서 벗어난 배변 형태이고 그쵸. 그게 내 삶에 네. 나의 직장 생활에 네. 이제 영향을 일으킨다고 이제 유 선생님처럼 이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밖으로 좀 자주 가시면 나갑니다. 네. 갑자기 이제 그런 사인이 와서 밖으로 네. 가시면 네. 이거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또 애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네.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식이 왔다. 그러면 네. 굉장히 나는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저 예전에 선자리에서 몇 번 그랬어요. 아, 네네. 진짜 아. 말은 못하고 막 후식을 먹자고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막 얼굴이 마음에 노래지고 드시는 막 분이셨나요? 나이 마음에도 막 많이 안 들긴 해서 빨리 그러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성 설사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그것도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의 하나로 치료를 네. 합니다. 네. 저 진단 기준은 지금 예, 맞으셨나요? 일단은 네. 반복적인 통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형태가 이제 네, 무른 네. 축에 속하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그 브리스톨 기준에 네. 7번으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너무 많이 압니다. 흩어지고 네. 이제 네. 자기들끼리 형태가 없는 네, 그래서 네. 이제 요런 경우에 과민성 장증후군 설사형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네. 불편하시면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인데 사실 화장실 갔다 오면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네네. 어쨌든 진료를 좀 다니면 좋나요? 치료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그것 때문에 네. 내가 정말 불편하다. 네. 내가 배 아픈데 불편하고 물음변 보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 증상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라고 돼 있어요. 네. 이제 의사들이 보는 권고 사항에도.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나는 물음변을 2-3번 보는데 오히려 나는 그게 변비보다는 이제 배변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통증 자체도 사실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통증이 있기는 해도 불편할 정도는 아니면은 이제 치료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나한테 불편감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통증이나 물음변이 내가 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이제 네. 보통은 치료를 이제 먼저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이제 쓰기도 하지만 먹는 네네 약? 먹는 네. 약을 이제 쓰기도 하지만 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약을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생활 습관 교정이나 이런 네. 걸 좀 해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처음에 이제 권유하는 거는 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네. 저는 마라탕을 끊어야 되는 네네 거죠? 마라탕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런 네. 이슈가 있는 게 네. 사실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네. 그 증상이 악화되는 요인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스 원인,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식사 종류에 따른 식사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것은 이 질환이 또 네. 우리 이제 조금 유식한 말, 이거 장뇌축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뇌. 네, 그래서 장이랑 이제 장은 이제 요새 우리가 유산균도 막 챙겨 먹고 하는 네, 이유가 네. 어쨌든 장에 있는 신경계통이 네. 제2의 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장뇌축에 속한 질환이라는 거는 장과 뇌가 원래 신호를 같이 교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장과 뇌가 이제 배아기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배아기의 발달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아니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그런 이제 뭐 수용체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를 좀 공유를 하는 이제 아. 그런 이제 계통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또 그런 장뇌축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네. 그런 질환이고 그래서 그 우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환자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이 네.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게 네. 그런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있으면 신경계통이 이제 과하게 네.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분비되는 이제 물질들이 또 장 운동에 영향을 주고 네. 장 세균총에 영향을 주고 이제 장내 이제 염증도 높일 수 있고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의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스트레스로 관리를 하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아니 게 저는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네. 증명이 돼 있고 네. 스트레스가 실제로 심할 때 장에 이제 미세한 저등급의 염증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과민성 장증후군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식사는 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그게 이제 맞닿는 장기가 네. 주로 이제 위장관 계통이잖아요. 네. 또 그런 이제 식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고 근데 그 미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네. 그것들이 또 그 과민성 장증후군의 이제 증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균이 그래서 많아야 되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미생물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앞에 거 좀 복잡해서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러면 유산균 같은 거를 계속 좀 먹어야 되나요? 그 마트에서 막 팔던데 그냥 그런 거 먹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전문적인 거 요새 보면 네. 유산균은 사실 의사들이 이제 보는 이제 진료 지침서가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 네. 물론 이제 창의적인 것도 굉장히 좋고 독창적인 네, 그런 네. 생각도 좋지만 네네. 우리가 환자분들께 치료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실험실. 네네네. 네. 그거는 의사들이 충분히 연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충분히 있고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의사들의 지침서에 따르면은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네. 유산균이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처방을 해라 이런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방되는 유산균도 있는 거예요? 사 먹는 거 말고? 네, 그런 것도 있죠. 의사들이 처방하는 유산균이 있고 네.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유산균을 쓰는 게 과민성 장증후군의 그런 증상의 호전에 네. 치료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가 아직은 이제 의사들이 만족할 만큼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진료 지침서에서 권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좀 네네. 좋은 왜냐하면 거죠? 네. 이제 일부 연구들에서 네. 그런 거를 유산균을 복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 네, 이런 네. 결과들이 이제 나온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유산균을 드시는 거를 우리가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아니면은 유산균 먹으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제 왜 드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산균이 사실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그래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그 유산균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효과가 조금 있었던 유산균은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랑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네네. 유산균 종류는 조금 이제 연구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일단 일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비디움 두 개. 네네. 네. 근데 아직은 그 연구들이 이제 의사들이 보는 그런 지침서에서 이제 인정할 만한 그런 인정할 만한 네.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이제 확실한 대규모의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침서에서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처방을 해드려라 이렇게 네네.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관련 연구가 조금 적어서 그런가 봐요. 네네네. 버스 타고 이럴 때 네네. 진짜 막 다른 사람 차에 타는데 막 급동 있고 이러면은 참아야 되는 당장 화장실은 없고 이럴 때 혹시 뭐 참는 효과적인 의학적인 방법이 있나요? 급동을 막아주는 방법. 네. 일단
너무 자주 있다. 막 매일매일 그렇다. 매일은 안 그래요. 출근길에 네네. 출근길에 내가 네. 차를 타는데 네. 무조건 그렇다. 네. 출근길이 만약에 이제 유 선생님 아니겠지만 네. 막 1시간씩 걸린다. 네. 그러면 이제 지사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하시는 게 지사제? 낫겠죠. 네, 네. 지사제.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회의 때마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네. 과장님께 네. 혼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지사제를 제가 처방을 해드리겠고 네,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네. 간혹가다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참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참을 수 있는 곳이 그 위장관 내에 어디냐.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어쨌든 네. 항문 괄약근만 우리가 의지로 다른 조절을 데는 할 안 수 있겠죠. 되고요. 네네. 오. 다른 데는 네. 불수이예요. 네, 우리가 네.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막을 수 있는 곳은 이제 네. 항문 괄약근이기 네, 때문에 평소에 네. 이제 좀 근육을 키워놓으시는 게 네. 네, 좋겠습니다. 항문 근육을 열심히 네네. 키우셔서.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무료로 우리 진료 봐주신 구현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2탄 진료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